정부에선 또다시 3차 추경을 또 하겠다. 새해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을 3번씩 한다. 신기록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60조 원에 달하는 돈. 이게 추경으로 다 쏟아져 나갈 모양입니다. 그리고도 4차, 5차까지도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겁없이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지요. 예산을 짤 때는 돈을 쓰는 순서를 정하고 그것의 효용 가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고 우리가 외부와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까지 계산해 가면서 과학적으로 짜나가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해놓고 보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라 또 해. 추경이죠. 한 번 했는데 안 돼. 또 2번 해, 3번 해, 4번 해, 5번 해. 그리고 그 추경에서 쓰이는 돈은 다른 돈들과 형평성을 따진다든지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시청자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넣어드리는 돈. 그게 그렇게 많아만 지면은 나라 살림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또다시 걱정 속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서 참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이쁘지 않다 싶은 장면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이번에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김종인 선생이 둘이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양반이 대한민국의 살림의 중추인 국회, 21대 국회의 문을 열고 첫살림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 없습니까? 제 제목이 단도직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반들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살림을, 이 난국을 끌어갈 그러한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솔직히 지워져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제 지워져야 하는 분들 아닌가. 건강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마주서서 건강함을 채찍질을 해야 되는 야당. 그 사실상의 대표를 맡는다는 김종인 선생. 이 양반이 나와서 첫 번째 지금 한 얘기가 국민 기본소득론을 펴고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기본적인 소득을. 이 얘기 사실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벨기에의 한 좌파적 경제학자가 꺼내냈던 얘기죠. 사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또는 그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최소한 요만큼을 안정적으로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받는다. 그만큼은 걱정 없이 출발을 하거라. 출발선의 평등이죠. 콩코르드가 얘기했던. 그것이 아무 걱정 없는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게 하겠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이 늘 보장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상이 있다면 인간들은 그런 세상을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100만 년 동안을, 시작돼서 지금까지 100만 년 동안을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비 생활을 만끽을 하고 방장한 지경의 소비 생활까지 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등장할 정도의 그런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확장시키면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붙인 아름다운 표현이 인간의 실질적 자유, 물질로부터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물질에서 구애되지 않고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물질로부터의 실질적인 자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지출해야 된다. 정부가.
참 듣기 좋은 말인데요. 좋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조건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는 것. 그러면 그 자금은 누가 대줘야 합니까? 그 논리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자기의 노동을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 안 한다면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뺏어다가 지급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숨어 있죠.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인간들은 늘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노동을 그에게 바쳐야 하지? 좌파적 가치관으로 보면 노동이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내 가치를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유 없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노동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론자들이 이러한 기본소득론 이런 데 반대하는 하나의 사실상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이 휴머니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조금 좀 더 많이 생산을 했다면 그 힘이 좀 붙여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가 강제력으로서 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개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나는 독재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나는 부패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배급 경제 사회가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지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노동의 몰락, 노동의 종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영국이 IMF를 겪을 때 영국에서 이미 논쟁이 끝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제1의 복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에 가서 한 1년만 어떻게 지내고 나면 죽을 때까지 생존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마구 주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안 했죠. 그때 양산된 젊은이들 집단의 이름이 펑크족이라는 거였습니다. 스킨스라고 하는 잔인한 그룹들도 생겨났죠. 감옥을 호텔같이 지어주니까, 그리고 인도적으로 형벌을 극형을 안 하니까 지가 싫어하는 사람 가서 죽이고 들어가서 호텔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잘 먹고 또다시 근육 키우고 나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이런 집단들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영국은 지구 최초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대영 제국이 IMF에 손을 내미는 치욕을 겪게 되죠. 결국 마가레트 세처라고 하는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여자 재상이 나와서 이 복지를 과감히 척결하고 난도질을 칩니다. 그리고 영국을 가까스로 IMF에서 구해냈지요. 세계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례인데요. 누구 사람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노숙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그들에게 기본소득 지금 현행법에 의한 기초생활자금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양반들이 각각 한 45만 원씩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2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둘이 합치니까 90만 원이죠.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한 20만 원 주고 나니까 70만 원 돈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돈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노동판에 가서 품팔이라도 좀 하고 품일이라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조그만 새방 하나 얻어서 둘이 들어가서 70만 원 가지고 한 달 내내 소주만 깠어요. 점심 저녁은 여기저기 가서 급식소 이런 데 가서 대충 먹고 이래봤자 달라질 거 있느냐.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해준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고기 잡아다 갖다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돈을 먼저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지가 생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사람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그냥 주고 돈을 그냥 줘버릇하면 그 실질적 자유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찍는 자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핀란드에서 실제로 이 학자의 이론대로 실험을 했었죠. 사람을 2,000명의 샘플을 뽑아서 실제로 돈을 일정 부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씩, 75만 원, 8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생활에 대한 소비 만족도는 조금 증가한 게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의 가치의 증대는 일어난 게 없다. 경제적인 효용성도 증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죠. 스위스에서는 무려 350만 원씩 주겠다,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해보죠.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노동의 종말을 걱정한 거죠.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실망에 빠져서 인생의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마치 마약 같고 진통제 같은 이런 처방만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이 나라를 번영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내 생명을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실질적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로부터의 실질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유한성에서 오는 결핍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을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그만큼 연세를 잡수셨으면. 인생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21세기의 사회는 대한민국 혼자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서로 국가 간의 고립화가 심화되는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 간에 더 치열한 경쟁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기본적인 선 같은 것은 보장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께서 상대해야 되는 상대편들은 당연히 귀하가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 정책을 밀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위험한 거를 잡아서 얼마만큼이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되 더 나은 대안을 내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둘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길고 짧은 것을 서로 맞춰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국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의 방향을 놓고 같이 경쟁해서 무엇이 좀 더 나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통합당에서 해야 되는 일은 대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대한민국의 노동조건,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 줘야 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그것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만드는 그 거대 공장 장치산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조립공장의 조립형 제품의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덩치에 맞는 핵심적 부품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자본 재편의 과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또 하나, 안으로 지금 폭탄을 먹고 있는 것처럼 커지고만 있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따위는 지금 지금 할 상황도 못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들이 고갈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는지, 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민주체제 파괴,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날이 갈수록 이념화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교육 현장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며,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국군인지 아닌지, 이들의 무력화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안, 헌법적 가치의 회복, 이것을 어떻게 부딪혀서 지켜내고 그 속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왜 한마디도 못 해줍니까? 어떤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경제가 문제의 전부야 이랬다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경제는 사회 정치의 종속 변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격적 사회를 만드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이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지역으로 분열하고 그 고착화되는 분열의식, 패거리의식, 이것은 이 사회에 심각한 아노미를 만들어내고 사법의 부재, 이런 현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질서 전반을 도륙하고 있는 상황에 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의 가치라든지 좋다, 자유, 이거 우선주의, 무슨 우파 우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꾸준히 그렇게 얘기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좌파, 우파 모두를 넘어서서, 진보, 보수 모두를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초미지급의 과제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야를 가져주지 못하신다면 굳이 그대를 따르라라고 외치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백가쟁명하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거라도 하세요. 그럼 이 국가를 걱정하시기 전에 그 정당을 먼저 걱정하시고, 그 정당 걱정하시기 전에 선생의 인품과 인격, 선생의 능력을 먼저 걱정해 주셔야 할 것 아닌지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만큼 고민 안 해본, 그 정도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통합당이 선생을 모셨다면은 무언가 그와는 다른, 마치 선거판에서 표 뺏어오기, 이 전략과와는 다른 경세치용의 전략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대통령을 누굴 만들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다 보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때가 되면 등장하겠죠. 깊은 성찰이 있어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